3대 지수가 삼성으로 끝났습니다. 스마켓도 많이 올랐고, 유럽장은 뭐 혼조세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형태로 전환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지수가 3월 말 이후에 곧 쭉 내려오면서 급격한 반등에 대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었는데, 얘가 터닝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확신이 없고요.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좀 더 길게 볼까요? 네. 올라오던 과정 중에 요 이제 후반부에 제롬 파월 연준장이 10월 달에 연임됐죠. 12월 달에 연임되면서 살짝 연준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살짝 조정 흔들리는 정도로 끝나나 했는데 1월 달에 강하게 반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때문에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연준에서 베이비 스텝을 넘어서 빅 스텝을 가는 것, 그 다음에 QT, 이제 어제도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5월 달에 QT를 얘기하고 6월 달부터 뭐 실시하겠다. 지난번에 FOMC 회의록에서 950억 달러인가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QT 하는 거. 그래서 QT에 대한 발언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게 시장 조정에 다 반영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1.2% 상승했거든요. 기대치하고 동일하게 나왔고 전월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이 코어는 전월보다 감소했습니다. 기대치보다도 감소했고 그리고 감소가 2개월 연속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강도가 떨어지면서 정점 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점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 보도들을 보면 이제 이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중고차거든요.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의 움직임인데 지금 여기잖아요. 3월이잖아요. 작년 여기 3월, 4월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요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늘어나려면 이 강도대로 얘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강도로 올라가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강도보다 낮게 올라가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 강도보다 떨어지고 있으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감소 패턴으로 넘어가겠죠. 여기에 있는데 이 가격대가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점점 속도는 빨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쪽으로 터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중고차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주요 이슈로 이 강도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정점이 거진 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저효과라는 건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게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온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CPI 지수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가는 강도가 누그러지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전년도기 대비 증감률은 떨어진다 얘기는 드렸죠. 요거는 유가거든요. 유가가 오늘 3%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달러를 뚫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미국에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EIA에서 발표하는 재고거든요. 석유 재고인데 2주 연속 증가했다고 나왔고요. 요걸 보시면 이 수치거든요. 아까 그 차트 이거 이제 증가율을 좀 전에 보여준 거고 이거는 재고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3월 18일, 3월 25일자로 바닥을 찍고 4월 1일, 4월 18일자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쿠싱 지역에 있는 오일이거든요. 그 재고. 그것도 여기 보시면 3월 4일날 바닥 찍고 상승,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이 상승분이 여기 감소 직전 상승했던 요거를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상승. 전략 비축류나 이런 것들을 방출하면서 재고들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로 놓고 보면 쿠싱 지역은 약간씩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얘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EIA에서 발표하는 미국 전체 세계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갔는데 뭐 주요 핵심 이슈는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안 될 거다. 오펙에서 자기네들이 증산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가능하지를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상하이 봉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막 출렁이듯 오르락내리락을 막 반복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시장의 유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조그만 이슈에 의해서도 급격한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고요. 다만 얘를 다시 뚫고 올라가기는 여름께 내에서는 녹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름은 난방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각종 그 석유 관련, 에너지 관련된 제재가 또 가을 지나 겨울께로 접어들면서 난방 수요가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 계속 연장이 되게 되면 그때 또다시 좀 에너지 쪽에 그 좋지 않은 시장 변동성이 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 헤이즈벨 그 천연가스 생산이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EIA에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치 가스의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 지역 가스죠. 가스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천연가스 생산 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 유정, 가스정. 근데 이 그 가스정 개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안 하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메꾸고 있는데 미국도 열심히 메꿔대고 있다는 거죠. 유정도 열심히, 유정이나 가스정도 열심히 새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찍어내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바는 러시아를 에너지 쪽에서 러시아한테 수입이 덜 가도록 단번에 뭔가 액션을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석유하고 그 가스를 뽑아내고 있는 미국의 입장,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수요가 적어서 다른 쪽에서 100%를 뭐 조달할 수 있는 뭐 발트 3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능한 입장이지만, 독일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100% 중단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발 에너지를 쥐어짜는 부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것도 거의 종착지까지 오지 않았나, 좀 더 여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감이 잡히는 게 없습니다. 석탄까지 금수 조치를 유럽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EU에서 석유하고 천연가스까지 금수 조치를 대대적으로 한다, 이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다 갈라질 것 같거든요. 연준이 빅스텝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6월 대차대표를 6월부터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진짜 시장에 정확히 다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일정 부분 이슈의 발언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 조정은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미크론에 의한 그 코로나 폭발을 한 번씩 다 경험했잖아요. 중국만 그 경험을 다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파력은 더 강하고 증상은 더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더 퍼질 거기 때문에 중국이 외부를 다 막지 않은 상황 하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하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사실
그 중국 전체가 락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장의 조정에 대한 빌미로 작동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당장 발생할 건 아니고 발생 가능성이 100%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만 오픈해놓고 가면 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뭔가 그 전체 추세의 방향성이 확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은 굳이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고요. 그 추구 전략에 대한 연준 이슈에 대한 액션, 시장에 대한 반응 이것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100% 그렇게 추세가 이제 머리를 들 정도로 그래서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 정도로 상황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건데요. 일간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나스닥이 반등됐고 이거 나스닥입니다. 요거는 요 파란색 요겁니다. 요거 지금 오늘 반등한 거죠, 두 개 다. 그리고 요게 그 나스닥의 변동 지수고요. 요게 빅스 지수거든요. 이거는 나스닥 빅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이제 정점을 치고 일간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밑에 있는 주요 지수, 뭐 스타캐스틱이나 RSI나 그다음에 MSC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방향성을 크게 틀고 강력하게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판단하기가 모호하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주봉은 이게 오늘 요번 주는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주봉으로 보면 일단은 이게 S&P 500 지수고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약간 둥근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동성 지수는 아직까지는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가는 방향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 4월 11일자까지 반영된 거니까 지난주까지 반영된 거니까 이번 주 상황을 좀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적 분석 지표도 사실 강도가 그렇게 약해요. 꺾여서 윗방향을 계속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돼서 윗방향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상황을 보면 일정 부분 최근 추세에서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거쳐왔거든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생각해 보면 뭐 짧게는 여기 이제 1월 말부터 생각해 보면 제롬 파월 연준의장 얘기 나왔고 러시아 상당히 난리를 쳤고 잠깐 상하이 락다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의 강력한 충격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대차게 이 직전에 있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충격 이후에 뭐 대차게 더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 약간 변동성을 약간 확대하는 정도로 끝나고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걸 보면 시장에서 웬만큼은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